지난 주말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던 집회 참가자들이 반일 단체와 충돌을 빚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해외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어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기획탐사팀입니다. 네, 먼저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네, 지난 11일 열린 소녀상 철거 집회에는 여러 단체가 연합 형태로 참여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신자유연대 등입니다. 지난 2020년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전국 곳곳에서 소녀상 철거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1992년 이후 매년 같은 자리에서 열렸던 수요 집회의 자리를 선점해 위안부 피해자 지지단체와 대립하기도 했는데요. 그 장소가 바로 지난 주말 충돌이 빚어졌던 옛 일본 대사관 앞입니다. 소녀상 철거 집회 참가자들의 면면을 보면 극우 선양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단체일 뿐이라며 극우, 보수단체라는 표현에 불쾌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 단체가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위안부 피해자는 전쟁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게 이 단체의 주장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점령지가 아니었고 당시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240명의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일본군에 납치되어 강간을 당하거나 살해당한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비판하면서 소녀상 철거를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살펴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사망자의 경우 처음부터 위안부 피해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고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기까지 15명의 심의위원이 당사자의 진술 등을 남아있는 당시 기록과 맞춰보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생존자에 한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가 가서 그 피해자의 위안부 피해 내용을 중심적으로 녹취를 해서 그 당시 역사적인 정황에 맞는 자료들을 같이 검토를 해서 의견을 올립니다. 네,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도 문제인데 더 우려되는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단체가 활동 범위를 해외까지 넓히려고 한다는 겁니다. 일본 극우 세력과 교류하거나 해외 소녀상 철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 6월에는 독일 베를린 현지를 찾아 미테구에 있는 소녀상 앞에서 철거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이 국내에서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소녀상 철거 집회를 비중 있게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해외에서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기획탐사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